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이공학부 전자회로 시간 챕터 5 바이폴라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그러니까 사실 전 시간이죠. 전 시간까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해석하는, 그리고 등가 에러를 그릴 때 R인, 그러니까 그 R파이죠. 내부 저항 중에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그리고 에미터에서 임피던스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볼테지 게인, AV 값을 구할 때 어떠한 회로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우리가 그 공정을 거쳐야 되는지, 회로 분석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지, 거기서 또 회로의 안정도와 그다음에 회로의 좀 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한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대로 앞에서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은 이렇게 컨텐츠가 이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BJT에 있어서는 그냥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바이오 이공학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알려져 있는 커먼 에미터 이것과 그다음에 에미터 D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스펫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했을 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서머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책을 보시면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심지어 라자비 책으로 설명한 사람들도 있어서 뭐, 전자회로 쪽이 강한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시면, 뭐, 인도 사람들도 약간 좀 영어가 어렵게 발음이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세부적으로 설명했고, 제가 링크 걸어드리는, 어떠한 교수님들은 책이 다르긴 하지만 원리를 다 해석하는, 다 풀어서 그러니까 그 결과를 모두 증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길어지는 수식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원리와 그다음에 핵심 요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쪽집게 강사처럼 그렇게 알려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모든 회로를 풀 때마다 우리가 매번 똑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몰 시그널을 배운다. 그리고 스몰 시그널 회로를 배운다라는 것은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DC를 이용해서 바이어스하는 어떠한 포인팅을 Q를 찾는 거죠. Q를 찾고 AC를 이용하면 우리가 스몰 시그널을 통해 AV 값을 구하는 거다. AV 값을 구할 때는 DC 때는 생각해 주지 않았던 내부 저항 임피던스, 그 다음에 외부, 그 다음에 RE 값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로도를 구현할 때 우리가 DC 볼트와 AC 볼트를 구분해 줘야 되기 위해서 어떠한 회로 내에서의 기술이 필요하다. 더불어 AC가 DC랑 섞이지 않기 위해 이 혼동 혹은 오버랩 되는 거, 이거 오버랩 중첩이라고 하죠. 중첩되어서 우리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로의 어떠한 구현에 있어서의 어떠한 부품들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그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표를 볼게요. 인풋으로 V인이 들어오겠죠? 여기서 V인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Vout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처음 보이는 거는 VCC, 전원 소스고, 그죠? 전원 소스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겠죠? 요거는
어떻게 쇼트시킨다. 전원 소스. 그래서 접지시켜 버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흐르는 IC, 그다음에 여기 흐르는 IC에 대해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우리가 일단 여기 전원 전류는 쇼트시키고 사실 뒤에서 캐패시터도 나오는데 캐패시터는 어,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캐패시터 이게 좀 캐패시터처럼 그려지긴 했는데 캐패시터는 DC에서는 오픈 상태고 AC에서는 쇼트로 만든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초회로 시간에 배웠죠. 그 원리를 또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 전원은 오픈시켜준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여기 녹색에 해당되는 NPN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된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어디까지? 요거 포함하는 것까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요 값을 만들 거고 교수님 이거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아까 알파이가 될 겁니다. 내부 임피던스. 그죠? 그다음에 이건 IC가 되겠죠. 그죠? 맞죠? 이건 GMVBE로 설명되는 여기가 RC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병렬로 무언가 하나가 더 달렸어. 그럼 그 하나가 더 달린 거를 여기에 NPN,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죠. 이건 PMP겠네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PMP BJT에서 똑같이 등거이를 하면 여기 이거 아래로 표현하는 거 똑같이 위로 표현하는 거 배웠죠. 그죠? 숙제로도 나갔는데 보시면 여기에 또 여기에 R인 알파이가 있겠죠. 근데 이건 PMP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C가 또 있겠죠. IC는 뭐 GMVB는 똑같겠죠. 근데 BE가 여기서 VB, 요 인풋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 요거를 요렇게 등가 회로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1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보통 AB를 구하라 그러면 생각할 것도 없이 포워드 바이어스 된 부분에서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 좀 생략하죠. 그냥 그런 문제를 냈겠어? 라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CE 애플리케이션, Common Emitter Application. 이 접지를 공유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VIN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BE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먼 에미터 여기도 접지였을 거고 사실 여기도 접지인데 커먼 에미터 시스템 다시 그려보면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요 VIN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갔을 때 여기 RC가 달려 있네요. 이게 VCC가 달려 있고 RC가 달려 있고 여기 접지를 시켰지만 사실 여기에는 DC 바이어스가 들어있고요. VB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VBE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접지를 단 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인풋 시그널을 뭘 넣어줬냐? 인풋 시그널을 분명히 스몰 시그널만 놓고 보면 0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볼테지라고 할게요. 그럼 VBE는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줬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우리는 리얼 월드에서는 VBE는 VBE 더하기 VBE이기 때문에 여기에 VBE가 있을 거고요. 요걸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걸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매칭을 잘못 그려서 그렇지. 그죠? 똑같은 여기 픽 맞는 거예요. 픽. 그래서 여기 똑같이 그렸을 겁니다. 하지만 앰플리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증폭 회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 화면 공유했죠. 증폭 회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앰플리피케이션을 하는 BJT의 역할인데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면. 1번은 우리가 소스를 몇 개를 쓰죠? 여기 vin이라고 하는 소스, 여기 vin 하고 또 vs, vcc라고 하는 소스를 쓰죠. 그러니까 vin이랑 vcc를 둘 다 쓰다 보니 바이어싱 포인트가
인풋 값이 똑같이 내가 여기 넣어준 거랑 여기 넣어준 거랑 매칭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넣어준 거 여기 넣어준 거에 전압이 똑같은 프리퀀시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그게 잘 맞지 않는 경우 클락을 똑같이 맞추더라도 그래도 시작 지점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리얼 월드에서. 그래서 그런 이슈를 해결해 보자. 자, 우리가 지금 컴퓨터나 핸드폰을 다룬다고 했을 때 컴퓨터나 핸드폰에 소스가 여러 개를 쓰니까 그냥 220V 하나만 띡 꽂죠. 그러니까 220V 하나가 모든 회로를 다 어떻게 적정한 볼테지를 들어가게끔 전달을 해주고 그 소스 하나로 모든 신호의 전압의 프리퀀시를 다 맞추는 거죠. 그 중간에 어떤 회로는 프리퀀시를 늘리게 하는 소자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프리퀀시를 낮추는 그런 소자가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또 어떤 건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를 써서 필요 없는 부분에 프리퀀시 날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같은 소스를 하나만 제공함으로써 추후 여러 개의 그러니까 소스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컨퓨전을 막고 싶은 거죠. 실제로 여러 개의 멀티플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볼테지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자, 멀티플 소스를 필요로 하나 우리는 단일 소스를 쓰고 싶어 한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뒤에서 미리 있는 걸 얘기하면 VCC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2에 해당되는 VCC를 우리가 Vin으로 갖게끔 만들어 버리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프리퀀시가 하나가 되고 볼테지 소스를 하나 쓰는데 분명히 나는 Vin에 해당되는 볼테지를 여기서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인풋 값을 저항을 설치함으로써 나눠 갖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결책을 미리 대답을 해버렸네요. 자, DC와 AC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셨죠? 우리가 넣는 신호는 DC,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는 회로는 대부분 다 접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죠? 예를 들면 우리가 2볼트에서 10볼트로 변화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여러 개 전원 소스가 있어요. 이 아래가 2볼트고 10볼트예요. 그럼 중간 볼트는 위아래로 4씩 가니까 한 6볼트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여러 개의 층을 거치다 보면 신호가 컨퓨전이 올 수 있어서 그냥 요거를 약간 셋제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소자로 0에서 8로 해서 4볼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 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이 캐패시터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캐패시터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 뒤에서 또 했던 거 미리 답을 해줄게요. 우리가 캡을 여기 인풋 값이나 여기 앞쪽에 보이죠? 인풋 값이나 뒤에다 이건 되는데. 자, 우리가 캡을 여기다 씌워 줌으로써 이 캡을 여기다 해서 분명히 내가 DC 그러니까 볼테지 게인으로 여기 아웃풋 값에서 VCC 여기 저기 컬렉터죠. 컬렉터에서 나오는 그 아웃풋 그 시그널이 분명히 어떠한 DC를 타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다 캐패시터를 딱 걸어주면 DC를 딱 삭제하고 AC만 나오게끔 여기서부터 여기 진폭만 포커스 맞춰서 그래서 그러면 넣어줄 때 들어간 값이 아웃풋에서 뭔가 DC를 타더라도 AC, 여기다 캐패시터 하나만 걸어줌으로써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게 DC랑 AC랑 있으면 캐패시터 하나 담으로써 AC만 넣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DC와 AC가 혼재된 경우에 AC 신호만 포커스하고 싶다. 왜 우린 AV 값을 구하는 것이고 AV는 스몰 시그널 V 인분의 아웃풋 시그널 V 아웃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 볼테지가 usually unstable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처음에 신호를 넣으면 우리가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나오는 신호가 증폭되죠. 볼테지 트랜스퍼 커브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증폭된다고 했는데 요 증폭된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 쪽을 넣어주면 여기 헤드룸 부분이 위쪽으로 이렇게 잡히는 경우에는 요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 비대칭성 그다음에 요쪽을 만약에 우리가 볼테지 이 시그널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 약간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아래쪽에 치우친 결국 헤드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헤드룸 계산을 해주지 않으면 왜곡된다. 이런 걸 우리가 unstable 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신호가 심지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없애주기 위한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게 오늘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건 VCC를 배분하는 저항기를 넣어서 회로를 배분하겠다. 이거는 캐패시터를 달아주겠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R2, R1과 R2를 놓고 이렇게 VCC를 나눠 먹기 한다. 얼만큼? R1, R2 분의 R2만큼 가져가서 우리가 DC 밸류를 넣어주긴 했지만 V 인에 해당되는 소신호 모델이나 AC 값을 모두 다 요, 요 VCC에 맞춤으로써 하나의 회로로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바이어싱 소자라고 얘기해요. 바이어싱. 바이어싱 뭐야? 어디서 동작하게 할래? 어디서 동작하게 할래? 바이어싱.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나눠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커플링 캐패시터. 이건 아까 뭐예요? DC랑 AC랑 구분해주고 싶다. 그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DC랑 AC랑 구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다가. 먼저 이제 커플링 캐패시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번 커플링. 커플링 캐패시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커플링 캐패시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기초회로, 회로 이론 때 배웠는지 제가 몰라서 배웠다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캐패시터가 있어요. 캐패시터. 캐패시터의 보통은 DC에서는 뭘로 생각하냐면 이거 오픈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C에서는 그냥 이거 쇼트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보는 식이 있죠. 이거는 회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J 오메가 C 이건 캐패시터의 그 캐패시티시죠. 그 다음에 이거 절대값 씌우면 사실 J 오메가 똑같은 표현으로 2파이 프리퀀시의 C의 1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슐레이터로 그러니까 그 캐패시터를 단다는 거는 캐패시터 자체의 C 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조건이니까 이건 그냥 주파수에 무관하게 그냥 무한대라고 가정을 합니다. 주파수에 무관하죠. 주파수 무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C값이 무한대로 되면 이게 뭐가 되죠?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0이 가까워진 거를 쇼트났다. 이게 캐패시터가 달려있는 경우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쇼트났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우리가 또 BJT를 이렇게 그렸다 쳐요. 이제 BJT는 너무 자주 그려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 DC가 걸려 있고 여기다가 사실은 볼테지 소스가 이렇게 있고 스몰 VB이겠죠. 이건 라지 VB일 거고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또 저항값이 있겠죠. RC가. 그리고 여기에 VCC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원래는 그냥 V아웃을 여기 설치하면 V아웃은 원래 나오는 건 내가 어떠한 V아웃에 VCE가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증폭돼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넣어서 뭔가 VBE가 있고 여길 기준으로 스몰스몰하게 넣겠죠. 그죠? 근데 증폭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환될 겁니다. 뭐가 트랜지스터가 앰플리피케이션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캐패시터를 하나 넣었어. 캐패시터를 여기다 꽂았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VB2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0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 효과가 똑같은데 여기다 캐패시터를 하나 달아주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지만 여기 캐패시터를 달아주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시그널을 좀 더 우리가 소신호의 변화만 포커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캐패시터를 커플링 해주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C값이 엄청 큰 대자, 엄청 큰 것을 쓰게 되면 그걸 어디다가 인풋에다 써도 되고 아웃풋에 써도 돼요. 둘 다 써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DC를 컷오프 시킬 수 있어요. DC를 하고 AC에만 포커스할 수 있어요.
이런 잔 기술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제는 실질적으로 커플링 캐패시터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요런 신호 이제 요런 회로가 있다 쳐봐요. 그럼 여기 봤을 때 빨리 파악하면 일단 여기 앰플리피케이션이 있고 BJT가 있네요. RC가 있습니다. VC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크로폰입니다. 이건 마이크로폰이에요. 근데 마이크로폰은 보통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한 100옴 정도 됩니다. 100옴 정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V아웃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배드 인풋 커넥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사실 동작하게 하려면 약간 어느 정도 필요해요. 0.8V, 한 800mV나 한 700mV 정도는 필요해야지 스위치가 턴온 되죠. 그래서 이거 BJT가 어떻게 동작하고 액티브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DC 바이오스에서 나노각기를 하면 여기 이게 배금이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크로 요게 요렇게 해서 이게 사실 저항인 거죠. 여기 R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볼테지를 나눠 갖는 거 볼테지가 디바이딩 되니까 디바이더 바이더 이거네 이거겠죠? 디바이더로 사용하면 일단 100kΩ 그죠? 하고 그다음에 100옴이죠? 킬로옴이죠. 그 중에 여기에 걸리는 건 뭐예요? 100옴. 왜? 우린 V인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 100옴 따지면 이거에다가 원래 넣어준 거 2.5V 여기 VCC를 나눠갖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2.5 전분의 1 밀리볼트 이렇게 되네요. 그죠? 2.5 밀리볼트가 여기에 걸려. V인이 2.5 밀리볼트가 걸려요. 800 밀리볼트가 필요한데 2.5 밀리볼트가 필요하다니까. 이거 동작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캐패시터를 한번 달아볼게요. 아이고. 캐패시터를 달아볼게요. 캐패시터를 여기다 달아줌으로써 여기에서 들어오는 DC 다 날리고 AC만 포커스하는 거야. A씨가 포커스해서 이 바이어싱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A씨만 넣어줘서 캐패시터는 DC를 아이솔레이트 하는 역할로 사용이 되고요.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나오는 DC. 그러니까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나오는 DC 바이어스를 우리가 컷오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을 쇼트 시켜가지고 쇼트 시킨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앰플리파이어가 좀 더 하이어 된 프리퀀시에서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커플링 캐패시터 하나 사용하면 이게 동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캐패시터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식을 여기서 보자면 커플링 캐패시터를 해주면 여기에다가 걸어주고 또 요 끝에도 사실 걸어주겠죠 나중에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회로를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DC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두 번째 있는 B에서 여기가 DC 회로죠. 그러니까 여기 RB만 있고 여기는 쇼트 났으니까 여기는 여기 RB가 있고 그 다음에 DC 상태에서는 여기가 오픈 상태죠. 이렇게 오픈. 이렇게 되니까 이 회로도에서 그리지도 않았어, 이 사람들. 그죠? DC로 했을 때 바이어싱 포인트를 이걸로 잡아. 그래서 액티브 모드에 들어간지 확인해. 그런 다음에 AC로 갔을 때 AC로 갔을 때는 여기에다가 쇼트인 걸로 만들어줘서 DC랑 AC랑 합쳐지지만 DC랑 AC랑 구분할 수 있게끔 커플링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등가위로 그리기도 훨씬 쉬워요. 일단 앞쪽에 RB가 뭐죠? 병렬 연결돼 있다는 얘기고요. 이 지금 안에 RB가 잡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시노 모델을 쓸 때는요. 이게 배분하는 바이어싱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요 앞에 저기 병렬로 RB라는 저항값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RC 달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라고 VA가 무한대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R5를 따져야 되겠죠? 채널 저기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R5도 고려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여기 원래는 요게 RB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걸 이렇게 일자로 놓고서 이걸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계산할 때 R2는 알파이겠죠. 그죠? 기억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병렬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더 달렸어. 그러면은 이제 R2는 R인 2에서 생각해야 돼. 이건 R인 1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R파이하고 뭐하고 병렬이야? RB하고 병렬이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하나의 개로 생각해가지고 요 RB랑 여기에 R인을 다 그냥 병렬 연결해가지고 간단한 모델을 하나 만들 때 R인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RC인데 이 내부적으로 RO가 또 있죠. 그러니까 RO랑 RC도 Rout 쪽에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채널 이펙트가 고려됐을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회로를 푸는 방식을 등가 회로로 반드시 그려야 되고 사실 이런 걸 너무 많이 그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머릿속에서 굴러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진짜 머릿속에서 그냥 이거 얼리 이펙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V인 계산할 때 알파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계산할까? 그거 보고 야,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자, 캐피스터를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요런 이제 모듈을 봅시다. 요런 모듈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걸 회로를 분석할 겁니다.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할 때 만약에 요 마이크로 이게 지금 스피커잖아요. 이게 마이크로고요. 이게 스피커예요. 그래서 RL이라고 로드라고도 표현해서 로드 레지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스피커는 보통 인덕터죠. 인덕터죠. 스피커는 인덕터고 이 인덕터는 보통은 매우 낮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DC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DC 레지스턴스가 낮으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 그냥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레지스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레지스턴스가 낮으면 이쪽으로 흘러서 여기 실제로 쇼트되는 효과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2.5V를 줬는데 앰플리피케이션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이쪽으로 새버리면 그냥 소리가 뭐 임플리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DC로 들어올 때는 오픈 상태로 있다가 스몰 시그널 갈 때만 이렇게 쇼트 나게 그리고 요걸 스몰 시그널에서 들어온 값을 가지고 여기서 지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어떠한 방책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여기다 커플링을 해주는 것이다. 음.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여러분이 전자회로를 사실 되게 딥하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딥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두 학기에 걸쳐서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찝어줘야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반도체 설계, 그다음에 뭐 반도체 공정 이런 분 아니면은 반도체를 해석하는 방법 정도에 대한 사실 개념만 알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찾아보면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는 요 정도만 가르쳐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 정도를 가르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단순히 캐패시터를 이렇게 달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요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있었던 이 인풋정에서 DC를 갈라주기 위해서 DC 앞에 캐패시터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크 앞에 이제 캐패시터를 넣어줬죠. 그 다음에 여기 2.5가 여기에서 디바이드 되네요. 마이크로폰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캐패시터를 이렇게 무한대짜리, 캡짜리가 무한대짜리를 넣어주면 스몰 시그널만 이렇게 나올 때 그 스몰 시그널만 집중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저항값이 8옴이에요. 엄청 낮죠. 여기는 막 1kΩ 1000에다가 8이고 그죠? 이것도 막 1000이 아니야. 이게 몇이야? 1000에다가 만, 10만. 천만, 10만이죠. 10만. 엄청나게 큰 거에 비해서 이건 너무 낮으니까 다 일로 흐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죠? 캐패시터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캐패시터가 있으니까 이제 DC에서 나가는 거는 다 이제 고려하지 않고 DC 바이어스에서 다 빠져나갈 걸 고려하지 않고 AC가 이렇게 여기 터널에서 들어가는 것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수님 왜 AC는 이렇게 돼요? AC 등가하려고 할 때 요거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고려보다 일로 가는 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저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AC만 포커스 하려면 AC 등가회로 때 이거 다 접지시켜주잖아, VC. 그죠? 그러니까 VC에서 오는 값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인풋 값에만 영향을 받겠다는 뜻이지. 그럼 내가 마이크에서 얘기한 것만 스피커로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여기서 등가회로 만들 때 여기에 VCC 다 접지시켜 줍니다. 접지, 접지, 접지. 맞죠? 보이시죠? 네, 좀 이제 익숙해지시면 이제 이거 딱 보면 그냥 병렬 연결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RL 이거 스피커죠. 이거 8옴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1kg, 1kg, 여기 100kg, 100k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V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봅시다. V인 쪽만 볼게요. V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렇게입니다. 그죠? 소신호와 관련된 부분에 저항, 소신호를 넣었을 때 우리는 이 트랜지스터의 VE는 저항처럼 관여한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V인이라고 표현하고 R 파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건 VBE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앞쪽에 앞단에 뭐가 하나 더 달려 있어? 이 앞단에 접지한 상태로 RB가 하나 더 달려 있네. 똑같은 VBE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알파이랑 RB랑 한 거를 인풋 값인 저기 R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R인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스피커고 있고 RC가 있습니다. 교수님, RC랑 스피커만 하면 되겠네요. 야호. 그래서 RC 띡띡 스피커 RL R 스피커라고 여기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계산하면 R 나오시겠네라고 푸는 순간 당신은 틀렸습니다. 왜? 여기서는 얼리 이펙트를 고려한지 안 한지를 얘기해 줄 거고 얼리 이펙트가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RO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죠? 시험 문제 내는 입장에서는 얼리 이펙트를 고려한 거와 고려하지 않은 걸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보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등가 에러로 이제 대충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저도 예전에 처음에 전자회로는 한 번 보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두 번 보면 그때부터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 그리고 한 세 번째 볼 때, 이 얘기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마치 예전에 여러분 미적분학 기억나죠? 미적분학 처음에 배울 때 수투 특히 막 내적, 외적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안 그려지죠? 하지만 여러 번 보고 저렇게 값으로 해가지고 수직으로 쌓았을 때 수직 벡터가 그 뜻을 갖는구나. 여러 번 보면서 내 머리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그걸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체득화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책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뭐 라자비 책으로 되어 있는 뭐 커플링 캐패시터 뭐 아니면은 뭐 커먼 에미터라고 쳐가지고 검색하다 보면 이 라자비 책이 거의 그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 방식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직강을 듣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을 이용하고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 중에 사실은 수업 시간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같이 이제 수업 기간에 학회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죄송한 것도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부 의견들 중에 일부가 아닐 거예요. 사실 대다수였죠. 한 80% 정도의 학생들이 여러 번 돌려서 듣는 거에 대한 수업에 대한 욕구 같은 것도 있고 시간을 여러분이 원한 때 듣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드리지만 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얻는 대신 또 직강이 갖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아쉽습니다. 사실 직강을 하면서 교사의 가치관이나 공부하는 방법이나 멘탈이 흔들렸을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지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해요. 네. 커플링 캐패시터를 배웠으니까 커플링 캐패시터를 보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커플링 캐패시터 여기 있네. 커플링 캐패시터 여기 있네. 어느 위치에 있으면 되겠네. 보면
DC랑 AC, 여기 AC 있고, DC가 들어가기 전에 커플링 캐패시터를 넣어주나 보네. 저는 예전에 이거를 되게 왜 DC 다음에 안 넣어주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DC 다음에 안 넣어주는 이유는 여기가 그냥 소시노 모델일 때 이걸 접지시켜서 버리니까 그냥 소시노에만 집중하려고 소시노 다음에다 넣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해석하는 방식 중에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요 배분을 통해서 바이어싱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바이어싱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V인이 들어가는지 배분하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캐패시터로 DC랑 AC랑 구분하는 단계. AC에만 포커스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신호도 깔끔하게 해석하기 쉽게 0볼트에서 잡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0볼트로 나와야지 요 다음 우리가 이게 이 BJT가 혼자 유아 독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로 내에서 앞 구간에 나온 신호를 뒷 구간에서 증폭해서 넘겨주는 건데 뒷 구간에 나온 신호가 0에서부터 깔끔하게 들어가게 하면 나중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이렇게 신호를 잡을 때도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에미터 디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왜 에미터에 레지스터가 달려 있어요?는 아직 안 배웠어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있는 시스템이 있다 치면 우리는 앰플리피케이션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앰플리피케이션 하는 BJT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마이크로폰을 단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스피커를 달아서 이 스몰 시그널이 얼마나 증폭되는지를 보는 거죠. 결국 AC 시그널과 관련된 모든 신호는 여기서 캐플링 커플시터를 함으로써 AC에 포커스 맞추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DC 바이어스는 다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가능한 BJT 앰플리파이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고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V인의 소스를 넣었죠. 인풋 소스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V인이란다. 죄송해요.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있을 때 베이스에다가 V인을 넣고 그 다음에 Vout을 어디다가 놨어요? 컬렉터에다 놨죠. 그래서 지금 A와 D가 결합된 형태의 여태까지 커먼 에미터 MMON 에미터는 에미터는 A와 E의 A와 D의 조합이었죠. A와 D의 조합이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할 거는 사실은 이 수업에선 커먼 에미터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풋 값을 베이스에 넣었을 때, 에미터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컬렉터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아웃풋 값을 베이스에 넣었을 때, 아웃풋 값을 에미터에 넣었을 때, 어떤 조합을 하면은 이게 되나? 워킹 하나? 3단자 소자니까 하나를 픽스해 놓고 나머지 둘을 바꿀 수 있잖아. V인, Vout으로. 그러면 그게 가능하나라고 고려를 했을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요 조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합이 되겠죠. 요 조합 말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이 C를 보면 베이스에 뭐를 넣어줄 수 있겠죠. 여기서도 에미터에 뭘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저기 컬렉터에다가 V인을 넣어도 되는데 보세요. 컬렉터에서 나온 신호가 베이스랑 합쳐져서 에미터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둘 중에 V인은 여기 컬렉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IC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IC가 결정이 된다는 건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V인으로 여기 V인에서 받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IC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여기 인풋값 아무리 넣어봤자 IC의 변화가 없어요. 왜? 여기 값에 의존적으로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VC가 변해져도 IC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VC 값에 IC는 인디펜던트 하다였잖아. 그럼 IC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것은 사실 회로로서 인풋을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여기를 베이스를 넣어줘야, F에서 베이스를 넣어줘야
뭔가 신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앰플리피케이션. 근데 여기서 읽어버리면 뭐 넣어주는 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요 여기 아래쪽에 에미터의 V인을 넣으면 그러면 베이스에다 V아웃은 안 되니까 이쪽에 V아웃을 걸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하나 만들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어디를 커먼 하겠어요? 어디를 동시에 써요? 커먼 베이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 커먼 베이스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옆으로 그려야죠. 옆으로 쭉 돌리면 이렇게 생겨서 화살표를 이쪽으로 쓰고 네 구조니까 여기가 이 에미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뜨고 여기 커먼 베이스를 쓰면 여기가 베이스겠죠? 에미터겠죠? 컬렉터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웃풋 쪽이고 여기가 인풋 쪽이죠. V인, Vout. 됐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커먼 베이스 형태다. 그래서 A와 그러니까 B와 D가 조합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이 이렇게도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걸 커먼 컬렉터라고 합니다. 커먼 컬렉터. 그리고 이 커먼 컬렉터는 보통 에미터 팔로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란 볼테지 앰플리피케이션을 사용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게 사실 많아요. 근데 여기 사실 V인과 Vout 요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볼테지 앰플리파이어의 경우를 봤을 때 앰플리피케이션을 잘 하려면 어때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해야 돼.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는 제로여야 돼. 이랬을 때 우리가 앰플리피케이션으로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원리 위주로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일단 머릿속에만 넣어놓으십시오. 음. 무슨 말인지는 지금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시를 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기 전에 일단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를 달면 좋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제로에 가까울수록 좋다. 왜? 왜?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앰플리피케이션을 나타내는 10배를 튀길 수 있는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요. 근데 인풋 임피던스로 뭘 달았냐면 여기 요걸 달고 아웃풋 임피던스로 요걸 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앰플리피케이션 이렇게 앰플리케이션 사실 이게 BJT겠죠. 이렇게 생긴 BJT가 들어가겠죠. 이랬을 때 여기 입력단 두 개 넣고 아웃풋 값 이렇게 두 개 넣었을 때 넣어준 값 V인과 나오는 값 Vout의 출력을 봤을 때 출력 저항 여기서 했을 때 Rout 여기 했을 때 Rin을 계산하면 우리가 보통은 요 스몰한 구간에서 봤을 때는 Rin이 어떻게 돼요? I인 분의 V인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저항 안 달았을 때 그냥 여기만 포커스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여기는 Rout은 내부 저항으로 VA가 무한대가 아니라고 치면 RC와 RO에 대한 이야기로 가겠죠. 이 RC는 어디 달려 있어요? 여기 RC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 VCC 있을 거고요. 아직 이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AV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앰플리피케이션에 한정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V인분의 Vout을 해놓고 이게 AV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 시스템에서의 개인 값은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들어간 값이 V인이 아니고 V 시그널이에요. 이 시그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그널. 이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아웃풋 값은 어떠냐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구분할 때 당신이 여기에 앰프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그래서 요걸 구할 거냐, 아니면 여기 전체 개를 봐서 이 전체 개에 대한 걸로 포커스를 맞출 거냐, 또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개념을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V인과 Vout을 설명할 때 임피던스 값을 계산할 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떠한 이런 임피던스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어요. 뒷페이지에는 그림이 있는데 설명용으로 거기다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그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폰에서 나온 어떠한 신호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마이크로폰에서 나오는 저항값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항값, 내부 저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1, V2이 여기에 넣다 칠게요. 그러면 이 소자를 놓고 봤을 때, 이 소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V2 앰플리피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내가 V인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내가 여기에 VM 기준으로 봤을 때, VM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에 해당돼요? RM 더하기 R인 분의 R인 맞아요? 당연하죠.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직렬 연결이니까. 그런데 이상적이라는 건 뭐야? 내가 요 앰플리피케이션의 V인이 뭐랑 같아? 저 바깥쪽에서 우리가 그 마이크에서의 볼테지와 같으면 좋지. 그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때야지? R인이 여기랑 여기에 있죠. 그러면 얘랑 작아지면 얘의 비율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주면 얘가 무한대로 가주면 이게 오버웰밍 할 테니까 이 값은 1에 이게 1로 되니까 이건 요 값이 되죠. 곱하기 1이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요래야 내가 아이디얼하다.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는 R2는 무한대에 가깝게 만드는 게 이상적이다. 그 얘기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아웃풋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웃풋은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걸로 따질게요. 아웃풋은 이렇게 또 로드 레지스터 있고 앰프의 저항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요거를 또 똑같이 그리면 우리가 등가회로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등가회로 그리면 여기서 뭐예요? V인 값이 있고 저항 값이 있죠. 여기는 안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AV 값에다가 V인을 앰플리피케이션 한 등가회로가 이렇게 마련됩니다. 그러면은 등가회로 Vout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Vout 여기 Vout을 설정하는 과정은 여기에요. RL 뭐예요? 여기에 로드 레지스터에 걸리는 Vout은 뭐야? 앰프에 있는 거랑 더해서 뭐 요 안에 전체 V앰프 요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VR과 V앰프에 RL을 더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야. 여기에 걸리는 V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요가 값이 요게 아이디어를 하려면 내가 Vout 값이 V앰프랑 같았으면 좋겠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V앰프가 적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V앰프가 거의 저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0이어야지 얘가 1이 될 테니까 1이 되면 Vout이랑 V앰프랑 같아지네. 아,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전 페이지에서 한 얘기가 야, 인풋 값만 놓고 보면 서킷은 볼트미터로 작동해야 되는데 디스터빙 없이 스테이지가 있을 때 우리는 아이디어란 볼테지 앰플리피케이션의 같은 경우에는 인풋 임피던스가 클수록 좋아. 뭐 앰플리파이어 입장에서. 그 다음에 앰플리파이어 입장에서 아웃풋 임피던스는 0이면 좋아. 그래서 여기서 인풋 임피던스에서는 요 R인이 무한대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웃풋에서는 요 R앰프가 0에 가까웠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여기는 뭐 이거는 사실은 그 앰프에 포커스 맞추냐 아니면 그 시그널에 맞추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뭐 R인도 있고 R아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B 값도 알아야 되고 이 전체 시스템의 개인 값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트린직 개인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이게 계산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커플링 캐패시터라는 개념을 통해서 DC와 AC를 구분해 줬을 때 왜 동작성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볼테지 디바이더로 하나의 소스를 쓰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바이어싱 소자의 이런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V인과 Vout에서 어떠한 그 V인은 엄청 크고 Vout이 작을수록 이게 신호의 소자가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 그런 것들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소자를 얻기 위해서는 캐패시터를 잘 써야 된다. 사실 캐패시터 썼던 거 전에 기억나죠? 다이오드에서도 캐패시터를 씀으로써 아래에 있는 걸 접어서 위로 올렸잖아요. 캐패시터 진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전자회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